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언제 마지막 방송을 찍네요. 드디어 마지막 방송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하루 종일 타다가 오후 저녁 6시부터 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올리는데, 이걸 예고해 드렸던 대로 어제도 예고해 드렸죠. 오늘 제가 이거 4월 위기설 다시 한번 방송한다고. 이 방송은 1월 달에 방송했던 거에 대한 확인 과정입니다. 자,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제목, 드디어 다음 주네요. 유유. 1월 예고했던 4월 위기설, 4월 15일은 타이타닉 플러스 태양절, 4월 16일은 대공황 플러스 세월호, 4월 17일은 아마겟돈. 네, 거기에 추가된 게 4월 17일은 그때는 얘기 안 했었는데,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너무 좀 충격적이어서 이거는 지금도 고민 중이에요. 일단 방송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방송 순서는 요렇게, 항상 저는 자료를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성 있게 하나씩 넘기면서 방송을 하죠. 그리고 이 자료들은 R집으로 그어가지고 네이버 카페 자료실에 올려놓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보여드릴 게, 제가 무슨 몇 월 위기설 제가 얘기를 처음에 한 게 아마 9월 위기설이었을 거예요. 여의도와 월가의 맴도는 9월 위기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을 좀 했어요. 이게 오늘 먼지를 좀 먹었나 봐요. 이게 여러분들 보내주신 커피. 얼마 안 남았네. 아메리카노인데.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작년에 이걸 8월 달에 여의도와 월가의 맴도는 9월 위기설이라는 영상을 올렸었어요. 근데 9월이 대공황이 시작된 게 9월 7일이고 9월 15일 날 리먼이 파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9.11 테러가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9.11 테러 사진을 쓰는 바람에 이 경고를 먹었었어요. 그래갖고 사진을 좀 바꿨죠. 그래갖고 막 시커멓게 지웠을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나중에 편집을 할 때. 그때 경고 먹어가지고. 왜냐면 8월 말인데 9월 위기설 하면서 9.11 테러 사진을 막 쌍둥이 빌딩 부서치는 거 하니까 유튜브에서 제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었죠. 근데 그 이후에 진짜 9월에 폭락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확인을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 코스피인데요. 그 당시에 9월이 언제냐면요. 잘 보세요. 우리 상투가 6월이죠. 이게 6월이에요. 6, 7, 8월이에요. 8월 달은 이때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멀쩡했죠. 꼬리 달고 올라가가지고 아직 뭐 박스권에 있어. 근데 제가 9월 위기설 한다며요. 보세요. 9월 폭락, 10월 폭락, 11월 폭락. 그리고 볼린저 밴드 지지받고서 반등했잖아요. 그러니까 9월 위기설 한다면 이게 나온 거니까 9월 위기뿐만 아니라 10월, 11월까지 위기였어요. 우리 차트가 망가졌다니까. 이 추세가 요 상승 추세가 무너졌다니까. 그 다음에 미국이 어땠나 볼까요? 미국. 자, 다우 볼게요. 다우도 보시면요. 이게 4, 3, 2, 1, 12, 11, 19. 9월이네. 이거 9월이네. 9월.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짱대 음봉을 맞았다고요. 근데 우리는 계속 빠지고 미국은 반등을 했어. 근데 저는 대공황은 이미 여기서 시작됐다고 봐요. 왜? 다우는 뺑기야, 뺑기. 이미 월드 인덱스랑 나스닥이랑 이네들은 여기서 다, 그다음에 아시아나 이런데 독일, 유럽이나 다 여기서 망가졌다니까. 헤드앤숄더 만드는 과정에서 살짝 다우가 좀 올라준 것 뿐이에요. 나스닥을 볼까요? 물론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그 9월 위기설 때보다 낫죠. 그쵸? 이건 8월 달에 방송한 거예요. 8월 달에. 그 다음에 나스닥을 볼게요. 나스닥도 보면요. 잘 보세요. 나스닥이 이게 9월 위기설이에요. 이게 8월이거든요. 8월 쫙 이거 보세요. 지금 낮죠? 이미 시작됐다니까. 이때 이게 헤드앤숄더 만드느라고 그런 거예요. 다른 나라들 보면 헤드앤숄더예요. 자, 이렇게 제가 9월 위기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에 올린 영상이 이거예요. 금융권에 들이온 4월 위기설. 4월 15일은 타이타닉 플러스 태양절, 4월 16일은 대공황 플러스 세월호. 그리고 4월 17일은 그 당시에 얘기 안 했는데 오늘 새로 넣은 거예요. 이것도 지금 방송 끝날 때까지 할까 말까 좀 고민이 되는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거 청기누설인 것 같아갖고 그 당시에 올렸던 영상을 잘 보시면요. 미국에 300년을 갖다 놓으면서 영국 미국부터 해가지고 이거였죠. 대공황 때 1929년 이때 P1으로 놓고 그 다음에 닷컴 버블 때 2000년을 P2로 놓으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로그 차트니까 지수함수로 나타나요. 이렇게 요게 만나는 게 지금 만나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요. 요 확대한 거 요 대공황과 2000년 닷컴 버블 이으면은
그 1차 직선 1차 함수 로그 차트에서는 지수 함수가 돼요. 29년에 대공황, 2000년 닷컴 버블, 그리고 지금인데 이 선을 초록색을 하면은 요게 저항선이 되는데 이게 100년 저항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워낙 장기간 저항선일 때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5% 바이어스 툴이라는 걸 하거든요. 약간 편차를 두는 거죠. 왜냐면 100년인데 예를 들어서 너 90점 맞으면은 아빠가 뭐 사줄게 그랬는데 89점 맞이나 91점 맞이나 아빠는 그래도 90점 맞았다고 쳐줘야죠. 즉 나아바리가 이 범위가 나아바리인 거예요. 즉 2018년부터 계속해서 이 선을 단 게 아니라 그 선 직전에 5%못 미치고 5%못 미치고 5%못 미치고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돌파를 했는데 5% 근처에서 계속해서 양음양음 홀짝 게임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나서 그때가 이방이었는데 이때 확 무너졌다니까요. 제가 방송하고 나서 이거 보세요. 지금 1월달에 1월달 약간의 음봉인데 아직도 사상 최고치 근처죠. 이때 방송했던 자료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자, 그 당시에 방송했었던 거 논리가 뭐였냐면 제가 이미 1929년 9월 7일 대공황이 시작됐는데 올 9월 27일도 똑같다 그랬고 제가 대공황 시리즈를 시작을 했죠. 대공황 시리즈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계속 진행 중인데 제가 카운팅만 계속 하고 있고 반등 국면이기 때문에 대공황 시리즈 대신 그냥 미국 증시를 올렸었죠. 조만간에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좀 더 조정받으면 할 거예요. 아직은 뭐 크게 조정받은 건 아니니까 시장 분위기를 봐야죠. 왜냐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어요를 많이 누르고 신고도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불이익을 많이 당했어요. 대공황 시리즈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 폭락한다는 것 때문에 또 실어요도 많이 누르고 신고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추천들이 안 돼. 다른 데 갖고 기존 회원들한테는 이게 잘 돼갖고 잘 익히는데 신규 회원 가입이 확 줄었어요. 이게 외부로 홍보가 안 되니까. 그전에는 제가 외부로 홍보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실어요가 많이 눌러지고 그 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좀 불이익이 좀 많아요. 어디 가나 부동산 하락론자나 주가 하락론자는 인기를 못 얻어. 맞춰도 욕을 먹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1929년에 얘기를 한 게 이게 대공황 당시에 월스트리트 크래시 그래가지고 9월달에 있었던 일을 하는 거예요. 9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나 그래갖고 이게 1929년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이에요. 다우존스 흐름이에요. 요게 제가 제일 중요한 300포인트라 그랬죠. 요게 300포인트. 요 300포인트가 나중에 영향을 미쳐요. 이 300을 깰랑말랑 하다가 팍 쳤는데 이 300을 깨는 순간 11명이 슈어사이드 자살한 거. 여기가 기사가 이거예요. 이거. 여기 보세요. 스탁스 플런지 앤 11 커미트 슈어사이드 11명이 권총 자살했다니까. 이 300이 깨지는 날. 이 300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맥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300이 깨졌죠. 그러면 얘가 박살났다가 얘가 반등을 한다고 반등을 하는데 딱 300에서 저항받고 박살이 나요. 그게 4월 16일이야. 다시 얘기할게요. 대공황은 9월 7일 날 시작이 됐는데 300이라는 게 맥점이거든요. 얘가. 그리고 이거 1929년인데 1928년에도 300 갔다가 얻어맞고 다시 돌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300이 1928년에 대공황 직전에도 문제가 있었고 대공황 때도 문제가 있었고 대공황 다음에도 문제가 있었다고요. 요 차트를 제가 다시 그릴게요. 자, 요겁니다. 요게 방금 봤던 1년 동안 요게 1년이에요. 요게 1년입니다. 요게 연봉이에요. 연봉 제가 마스킹 처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연봉이에요. 자, 근데 얘가 1929년 대공황 하기 전에 여기서 300 갔다가 박살났다가 300을 돌파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공황 때 300을 깼다가 11명 자살하고 반등했다가 마지막으로 297 보이세요? 297? 여기도 296인가 그래요. 그리고 연종가가 300점 빵빵이었거든. 음모론이에요. 정확히 3하고 0이 4개라니까. 이건 우연이 될 수가 없어요. 당시엔 컴퓨터도 없었을 때야. 다우 30 종목을 종가를 맞춘 거예요. 연종가를. 그래 놓고 요 300이라는 수치를 기점으로 해서 반등을 해놓고 얘가 마지막에 4월 16일이야, 이 날이. 이때부터 3년 동안 빠졌다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 크기가 더 큰 거 아세요? 이게 산술 차트라서 산술 차트라서 실제로는 차트가 이렇게 폭락해요. 얘보다 크다니까? 로그 차트에서는 그래요. 이건 지금 산술 차트라서 그런 건데,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하면, 자, 확대한 걸 보여드릴게요. 자, 확대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300이에요. 300. 300 이하 마세이 금지 당구장에 가면 써 있죠. 300 이하 마세이 금지. 그다음에 영화 중에서도 300 있죠. 그리고 로마 군대 스파르타 군단인가 뭐 300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연말에 300점 빵빵으로 끝나고 숫자 보이죠? 300점 빵빵. 이게 300 갔다가 몇 가지 갔었냐면 298 갔다가 얻어맞고서 연말에 300이 끝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300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0을 깰랑말랑을 몇 번 하다가 돌파를 했는데 요 현상이 작년에 나스닥에서 있었다니까. 다우에는 없었어요. 나스닥에 있었어요. 요 똑같은 현상이 연 종가를 안 깨려고 지랄 발광을 한 게 그러다가 빵 떴다고.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대공황 이거 똑같다 그래갖고 연구를 했는데 9월 7일 날 기가 막히게 9월 7일이 뭐냐면 9월 6일이 월요일이거든요. 그 노동절이야. 미국 첫 노동절. 근데 그때 9월 6일이 노동절이어서 그 다음날 상투를 쳤는데 9월 7일에 상투 쳤는데 S&P 기준으로. 근데 작년에도 9월 6일이 노동절이었는데 당시에는 9월 2일이 노동절이었고 9월 3일날 다우가 상투 쳤고 그부터 4일 후인 S&P가 상투를 마지막에 했어요. 그리고 S&P 기준으로 9월 7일에 대공황이 시작된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가장 마지막에 고점이 친 게 맞으니까. 나스닥은 당시에 없었고요. 올해 작년에도 9월 6일이 월요일이야. 노동절이야. 미국이 9월 첫째 주 월요일을 노동절로 삼거든요. 근데 그 노동절의 의미가 노동기사단이라고 있어요. 템플 기사단. 음모론에 보면은 되게 중요한 맥점이 되거든요. 템플 기사단이라는 게. 근데 그 노동기사단이 이 음모론에서는 계급이 가장 높대요. 마스터 계급보다 더 높아. 기사단이. 그러니까 유니언 레이버 유니언인가? 뭐 있어요. 나이츠 오브 레이버. 맞아요. 나이츠가 기사다잖아. 기사. 템플 나이츠 오브 템플, 나이츠 오브 레이버 해갖고 노동기사단이 있어서 9월 6일 그 당시는 9월 3일 이번에는 9월 6일 노동절 휴일 다음날 상투를 친 거야. 다우 기준으로는 9월 3일이고 S&P 기준으로는 9월 7일. 그래서 제가 계속 9월 7일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3개월 동안 박살이 났죠. 그리고 300 깨지는 날 11명이 자살했다니까. 권총 자살을. 반대 매매가 나가가지고 그 당시에 밤 9시까지 여직원들이 퇴근을 못했어요. 그 주문서 거래가 폭등. 여기 이 거래 보이세요? 여기 거래 보이세요? 이거? 이 거래가 폭증을 한 거?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폭락을 했는데 반등을 해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5달 반등을 하는데 정확히 얼마 가냐면 297까지 가요. 그 다음에 박살 나갖고 3년 동안 42까지 받으니까 42. 297이 42까지 갔다고. 대박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대공황이 시리즈가 맞다면 4월 16일 날 어떤 큰 변곡점이 맞거나 그 전후로 해서 큰 폭락이 오거나 아니면 큰 폭등이 오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뭐 하루 이틀 차이는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날을 되게 중요시하게 보는 맥점으로 보는데 꼭 이날이 아니라도 돼요. 뭐냐면 그 다음 주 이게 금요일인가 4월 16일이 그러니까 4월 16일이 아마 금요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15일이 목요일 아니다. 금요일 4월 16일이 토요일 4월 17일이 일요일 아마겟돈. 자, 그때 그랬고요. 자, 이번에 제가 업데이트를 오늘 새로 했어요. 그 당시라면 이건 또 똑같으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그 당시에를 보시면은 여기를 보시면 그 당시에는 여기 있었죠. 1월달에 1월 초에는 그래서 버텼어. 월 말에 가서 꼬리 달고 올라가고 2월달에 밀렸다가 3월달에 양봉으로 반등했다가 지금은 4월달에 살짝 걸쳐 있는데 이거 제가 그러니까 1, 2, 3, 4, 5가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얘가. 지금은 중위선에서 이것도 보세요. 지지선이 기가 막히게 5% 바이어스 툴에서 걸리죠. 위에서도 걸리고 아래에서도 걸리고 중간에 낑겨 있는 거야. 이거는 다분히 의도적이에요. 그 당시 대공황은 JP 모건이 기획을 해가지고 음모론 책을 읽어보면 대공황은 우연히가 아니라 모건가가 금융권과 손잡고서 대공황을 만들어서 그레이트 리셋을 시킨 거예요. 바닥에서 해갖고 새로 시작한 거야. 근데 저는 이번 대공황은 FRB가 금융권과 손잡고 획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가가 일시적이라고 템포를 맨날 하다가 이제 와갖고 물가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즉, 그동안
그러니까 버블을 많이 키워야 되거든. 그러면 괜찮아 더 사 돈 더 풀어줄게 더 사 해갖고 버블을 만들어 놓고서 나중에 한 방에 죽여버리는 게 양털깎기잖아요. 전 세계 양털깎기 한다고. 지네들 0.5%씩 빅스텝으로 서너 번 올려봐, 두세 번 올려봐. 옆에 나라, 우리나라 같은 나라, 필리핀 뭐 지금 벌써 어디 몇 나라는 지금 IMF 구제금융 신청하고 있다며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약한 고리부터 끊어진다고. 우리나라 IMF도요 처음부터 온 게 아니라 태국 바타부터 시작했다고. 7월달부터. 우리는 11월에 왔잖아요. 이게 지금 전 세계로 퍼질 것 같아. 문제는 달러 강세예요. 달러 강세. 환율 그러니까 금리 올리면서 물가 올리면서 아주 위험한 국면이 저는 다음 주에 어떤 큰 변고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1월 초에 얘기하고서 방송을 했던 걸 이제 다음 주니까 벌써 제가 4월 15일, 16일, 17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방송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이건 엘리어트 파동 카운팅입니다. 1700년부터 파동 카운팅 하면요. 영국 두가부터입니다. 여기가 사우스시 버블이 1파가 끝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 독립전쟁 할 때까지가 2파 조정이에요. 전쟁이 있을 때 항상 변곡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3파가 여기서 끝났어요. 저는 작년 9월 7일 날 끝났다고 봐요. 다우 기준으로는 1월 달이 상투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에는 5개 파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2, 3, 4, 5인데 이 파동은요. 이거는 저기 남북 전쟁 하기 전에, 그러니까 노예 해방 전쟁 하기 전에 2파가 끝났고요. 대공황 때가 3파고요. 그 4파 끝나고 지금의 5파가 끝났는데 요 파동이 또 1, 2, 3, 4, 5가 끝났고 뭐 세부 파동을 맞게 하면은 어쨌든 끝났다 저는 봐요. 어쨌든 이건 큰 그림이고 이걸 조금 확대해 볼게요. 요 부분만 확대해 볼게요. 요 부분만. 그 대신 확대할 때 이번에는 아까는 다우존스 산업지수였는데 지금은 다우존스 글로벌 전 세계 증시. 왜? 지금은 1929년에는 미국만의 대공황이었지만 처음에 시작이, 지금은 전 세계가 어떤 체인 리액션처럼 맞물려 있잖아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인덱스를 봐야 된다고 계속해서 저는, 그리고 글로벌 인덱스에서 이상한 점을 많이 발견을 했어요. 여기는 우리나라도 1.6%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환율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우존스 글로벌 인덱스는요, 주가가 올라도 환율이 더 오르면 그 인덱스는 하락하는 거로 나와요. 달러 기준이니까. 그 나라의 환율로 다 나눠요. 일본은 N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일본 집권 주가가 멀쩡해도 N 환율이 오르죠. 그러면 그 MSCI 저패는 하락하고 있다니까. 분모가 오르니까. 중국만 환율이 떨어지고 있죠. 달러 혼자 강세야. 그러니까는 중국이 하락했어도 덜 하락한 거로 나온다고. 자, 어쨌든 이때가 닷컴 버블이에요. 이때가 서프라임이에요. 갖고 A, B, C가 끝나서 이거 불규칙 파동이야. 이레귤러 코렉션이었고 여기서 2파가 마지막 4파가 끝나고 이 5파가 끝났는데 1, 2, 3, 4, 5가 이 5가 그 코로나 때부터 5가 올라온 건데 이제 이게 좀 끝났다고 봐요. 어쨌든 요 얘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거 자세히 보시면 자세히 보세요. 이거 보면 이거 지금 오늘까지 업데이트 한 거거든요. 얘 잘못하면 월 종가가 저점 깨요. 이 꼬리는 무시하라니까. 월 종가는 월봉은 종가가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1, 2, 3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러면서 얘가 지금 연봉이 지금 4달밖에 안 되는데 이만한 음봉이야. 나머지 8개월 동안 이 음봉이 양봉이 되느냐 더 커지느냐는 남은 시간에 달려있는데 제가 볼 때 맛이 갔어. 근데 그 처음에 확인 사살은 작년에 있었고 두 번째 확인 사살이 어쩌면 다음 주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저는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볼게요. 최근에 어저께 올린 것 중에 다우 운송지수 대공황 음모론이라는 걸 올렸죠. 여기 보시면요. 다우 멀쩡해요. 그냥 박스권에서 놀고 있어. 오히려 유틸리티는 폭등했고 사상 최고치야. 근데 다우 운송지수가 폭락을 했어요. 다우 운송지수는 가장 선행성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일단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뉴스를 보여줬듯이 일주일 만에 얘가 멀쩡하고 다우는 못 넘었죠. 근데 얘는 넘었어. 그래갖고 이때 본물처럼 기사가 나왔어요. 돌파해가지고 미국 경제가 건전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나왔다가 이게 폭락해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막 끝났대는 죽었대는 이런 얘기가 나와. 이게 음모론이라니까. 즉 세력들이 언론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땡기면은 언론에서 어떤 뉴스가 나올지 뻔히 알 거고 당연히 좋은 얘기 나오겠지. 폭락을 시키면 또 안 좋은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트랜스포테이션과 필라델피아, 우리 한국 시장에 안 좋은 얘기만 더 안 좋은 거야. 우리한테는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
그 다음 요것도 올렸죠. 보트카 어저께 공포의 항생 패턴 4월 한국 증시 덮치나 소름 끼치는 데자뷰 하면서 여러 가지 장황을 얘기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만 얘기하면 홍콩이 잘 올라가다가 볼린저 밴드, 이게 12개월 볼린저 밴드예요. 중위선을 깨고 로우 밴드에 올라오는 로우 밴드에 지지받고 양봉을 만든 다음에 짱대 음봉 만들고 십자가 패턴 2개 만들고 짱대 음봉 내고 여기까지 빠졌다가 물론 반등을 했지만 이게 엄청 큰 거거든요. 이거 물론 꼬리 달았지만 근데 요거를 우리가 2달을 뒤늦게 따라하고 있거든요. 얘를 자 보세요. 우리 중위선을 깨고 로어 밴드에서 지지받고 양봉을 낸 다음에 짱대 음봉을 내고 십자가 비슷한 거 2개 냈다가 혹시 4월달 5월달 짱대 음봉 2개 내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거야. 얘를 따라한다면.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세요. 얘는 5월달에 상투 쳤어요. 우리는 6월달에 상투 쳤어요. 물론 월중 고점은 2월달에 상투인데 월 종가로는 얘네가 5월달에 상투 쳤어요. 우리는 6월달에 상투 쳤어요. 그러니까 월 종가 기준으로는 우리가 한 달 늦어. 한 달. 그 다음에 요 패턴은요, 우리가 보세요. 작년에 양봉 낸 거 있죠. 연말에 양봉 내서 끝났어요. 회복하면서 끝났다고. 12월 달에 이렇게 끝났는데 얘는 이게 10월 달이었어. 그러니까 홍콩의 10월 달 거를 우리는 12월 달에 했다고. 그 다음에 이 짱대 11월 달에 짱대 음봉을 우리는 1월 달에 했다고. 그 다음에 2월 달, 3월 달 십자가 양봉 비슷한 거를 우리는 2월 달, 3월 달에 했다고. 그 다음에 여기 5월 달, 그러니까 2월 달, 3월 달 짱대 음봉을 우리는 이제 4월 달에 하려고 그래. 과연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하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만이 문제가 아니라 해외 증시는 지금 요거를 지금 따라한다니까? 지금 4개월 늦게 우리나라를 따라하고 있는 거야. 또는 6개월 전에 홍콩을 따라하려는, 그러니까 6개월 전에 홍콩 또는 4개월 전에 한국을 따라하려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요거예요. 요거. 이게 마지막 오늘 차트입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우리 요거 있죠. 요거. 반등했다가 죽여버리는 거. 이게 1월 달이거든요. 홍콩은 이게 10월 달에 나왔어. 10월 달. 2달 전에. 우리보다 2달 전에. 그 다음에 11, 12월에 반등을 했죠. 우리는 1월, 2월에 반등을 했어. 그러니까 2월, 3월에 반등을 했어. 그 다음에 얘가 3월 달에 짱대 음봉을 냈거든요. 그리고 4월 달에 또 그러니까 3월 달에 짱대 음봉, 그러니까 2월 달에 짱대 음봉, 3월 달에 짱대 음봉 내다 꼬리 달고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는 꼬리 안 날 수도 있는 거거든. 자, 이게 4월 달, 5월 달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4월 달에 과연 이거 몰라. 제일 바닥에 샀으면 모르겠지만 4월 초에 산 사람들 이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어떤 모 교수님은 4월 달에 바닥 사라고 막 그러는데 문제는 며칠 날 사라는 얘기는 아니지. 나중에 다 빠지면 내가 4월 말에 사면 더 싸게 샀는데 이렇겠죠. 자, 문제는 뭐냐면 다우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요 짱대 음봉 보세요. 지금 1번 패턴은 이렇게 할게요. 자, 1번 하위선 밴드, 로우 밴드까지 단다. 우리도 로우 밴드까지 단다. 나스닥도 로우 밴드까지 닿았다. 그 다음에 글로벌 인덱스도 로우 밴드까지 닿았다. 그 다음에 얘가 반등을 한다. 우리가 2달 있다가 반등을 한다. 그 다음에 나스닥은 지난달에 반등을 했다. 월드 인덱스도 지난달에 반등을 했다. 그 다음에 짱대 음봉을 냈다. 우리는 1월 달에 짱대 음봉을 냈다. 2달 늦게. 근데 나스닥이랑 글로벌이 이번 달에 박스권 짱대 음봉을 낼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얘는 일단 십자가 2개 냈다. 이제 얘네는 십자가는 아직 나타날 단계가 아니에요. 십자가 2개가 나타났다. 우리 십자가 2개 나타났다. 짱대 음봉 나타났다. 짱대 음봉이 나타날까라는 게 저는 4월 위기설과 맞물린다고 봐요. 아니면 말고.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냥 저의 뇌피셜이에요.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도 피곤도 하고 하니까 오늘은 막 세세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4월 위기설 얘기가 다음 주입니다. 특히 사람의 심리를 영향을 미치는 게요. 여러분들 1900년 초반에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면서 유럽, 미국 그 당시에 가장 큰 유람선이었단 말이에요. 초호화 유람선이야. 그리고 영화도 몇 번을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게 4월 15일이야. 아니. 4월 15일이에요. 그 다음에 4월 15일이 우리나라로 치면요. 북한의 태양절이야. 김일성 생일이야.
꼭 뭔지를 살지를 몰라. 일단 불안하죠. 그러니까 미국에는 타이타닉호, 우리나라는 태양절. 그 다음에 4월 16일은 미국의 대공황 아까 봤죠? 고점, 변곡점.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3년 동안 빠져가지고 89%가 폭락했다니까. 은행이 2,000개가 망했어요. 미국에 2만 개가 망했어요. 은행에 2만 개 지방은행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세월호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 그 민주당인가 거기서 맨날 그 탄핵하고 막 그럴 때 우리나라의 역사는 탄핵 이전 그러니까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전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촛불 집회하고 막 그러다가 진짜 정권이 바뀌었고 대통령이 탄핵되는 때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각각의 마음은 눈으로 세월호 막 침몰하는 게 눈에 봤단 말이야. 그 트라우마가 100년, 200년을 간다고 봐요. 저는 우리나라에. 근데 그게 이번 주예요. 이번 주. 그러면서 세월호도 뭐 집회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떠올린다고. 그러니까 그 타이타닉호 침몰한 그 당시 그 이후에 미국, 영국의 그 트라우마랑 우리의 세월호 트라우마랑 같이 묶인 거야. 그러니까 4월 15일과 16일이 엄청난 의미가 있고 기술적 그래프로도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그 대신 그 4월 16일은 토요일이야. 그리고 4월 17일은 아마겟돈. 아마겟돈이 뭐예요? 그 아마겟돈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나오나? 아마겟돈이? 그거에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면 말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별일 없으면 아니 별일 있으면 제가 4월 16일 날 토요일 날 방송할 때 하고 아직은 4월 17일은 그냥 아마겟돈 정도로만 얘기하고 말게요. 자, 오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다시 한번 할게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4월 위기설. 자, 그래프 봅니다. 9월 위기설도 다 맞췄죠? 9월달 진짜 다 폭락했어요. 그 다음에 4월 위기설을 1월달에 했는데 지금 거의 3개월 만에 다시 리바이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공황 당시에 대공황이 있었는데 그게 9월 7일 날 그랬던 거고 300이라는 거. 그 300을 이번에 4월 16일 날 단 게 이번에도 4월 16일 날 달 수가 있다고. 요거 4월 16일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리바이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시 보니까 딱 걸쳐 갖고 100년 저항선에 지금 다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망가지면 진짜 대공황 같은 게 좀 온다고 봐요. 전 세계 대공황. 그다음에 파동 카운팅을 해도 엘리어트 파동이 딱 들어맞아요. 이거는 대사님이 엘리어트 파동 강의를 잘 하시거든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커리큘럼을 잘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그 대사님 방송 꼭 보세요. 진짜 제가 저랑 어떻게 보면 경쟁자지만 서로 유튜버 하면서 경쟁자 구독자 뺏기는 경쟁자가 되지만 저는 뺏겨도 돼. 내 거 안 보고 대사님 거 봐도 되니까 꼭 그분 가서 엘리어트 파동 공부하세요. 저는 그냥 결과만 얘기하는 거지만 그분은 체계적으로 강의하니까 꼭 가서 보시고 지금 엘리어트 파동 카운팅하면 큰일 벌어져요. 지금 대사님이랑 저랑 너무너무 생각이 똑같아. 파동을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들은 저랑 비슷한 대사님이랑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다우 운동지수의 음모론 어저께 방송했던 거 그거는 신문기사로 제가 분석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생지수 패턴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날짜까지 숫자까지 다 맞춰가는 게 좀 약간 섬뜩하다. 자, 여기까지 방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한 거는 저의 그 경제 정보 전달 또는 뭐 엔터테인먼트 정도 수준으로 봐야지. 야, 엘리엇이 대공황 어쩌고 하니까 내일 무조건 풋 사자, 선물 매도치자 그래가지고 깡통 차가지고 나중에 와서 물어내 이러지 말으라고요, 진짜. 커피 후원은 그냥 근데 커피 후원을 해주시면 커피 후원은 너무 노골적이니까 율무차 후원. 우리 와이프가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율무차 후원도 뭐 받아야 되는데 그거 일요일날 너무 늦게까지 왔다고 또 막 궁시렁거리면서 밤 늦게까지 꼭 방송하고 맞춰 그래야지 율무차 후원 받아야 돼. 이런 와이프를 제가 버려야 됩니까? 예, 재밌죠? 네,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또 재미있잖아요. 그리고 또 재미있고 신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봐야지 이거 갖다가 너무 몽뱅해가지고 그냥 큰 뭐 포지션을 가지고 나가 막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갖다 숏을 치겠다느니 말이니. 그러니까 저는 이미 고버스 들어가 있고 환율 달러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풀어나가는 과정이에요. 저는 앞으로 2년 동안 저는 제 목표, 제 푸드더문 제가 생각하는 최종 목표는 코스피 900 깨지는 거, 환율은 2,800원, 2,900원 가는 거, 2,800원 넘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지션은 구축이 돼 있어요. 안 가면 많은 거예요. 안 가면 손해는 안 봐요, 저는. 그래도 이미 수익이 나 있고.
그러니까 제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면 탓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그 위험 관리 잘 하시면서 엘리엇과 함께 한번 계속해서 지켜봅시다. 앞으로 2년 정도 한번 지켜보시면 과연 엘리엇의 그 어떻게 황당한 분석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 이 칼잡이들 여전사들과 같이 지켜보도록 합시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머즈 반갑죠?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